이 영상은 네이버 카페 행복한 웹3 파이 세상에 게시된 로퍼님의 글을 바탕으로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내용은 정보 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 판단이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국경을 지도 위의 선으로 이해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땅인지 구분하는 경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경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총성이 울릴 때가 아니라 돈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먼저 찾아옵니다. 통화가 흔들리면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지불할 수 없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이때 국경은 물리적인 선이 아니라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언제나 외교보다 먼저 금융과 통화의 구조에서 균열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내사라 개사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실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부채와 통화가 지배하는 질서에 대한 불만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를 군사나 이념이 아니라 금융구조에서 찾으려는 시도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사는 국경을 없애자기보다는 국경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 끌어온 존재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평화를 말하지도 정의를 설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가 돈을 발행하고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앙에서 결정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이 순간 국경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동의하면 들어오고 원하면 떠날 수 있는 규칙. 이 구조는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평화를 위협하던 가장 조용한 무기, 즉 지불의 통제를 약화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 불편한 자유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주권을 원하지만 동시에 관리받기를 원합니다. 편의와 속도, 책임의 분산을 선택하는 순간 탈중앙화는 다시 조직과 재단, 권한으로 수렴됩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만이 느리고 불편한 상태를 고집하며 남아 있습니다. 성장보다 변하지 않음을 선택한 자산이 된 이유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도 자주 언급됩니다. 트럼프는 평화를 설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국제 질서와 국경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정치인이었습니다. 관세와 제재, 환율 압박을 통해 중사적 충돌 이전에 이미 전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구조를 해체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매우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파이는 내사라 개사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혁명도 질서 붕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체제를 부정하지 않은 채 금융 시스템의 출발선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구조를 리셋하겠다는 서사 대신 진입장벽을 낮추는 설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사라 개사라, 비트코인, 트럼프, 그리고 파이는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두가 비슷한 불편함을 감지했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불편함에 반응해왔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국경은 거창한 선언에서 생기기보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조용히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이 너무 높아질 때 질서는 흔들리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는 질서를 뒤엎으려 하기보다는 그 출발선을 조금 낮춰보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아직은 불안전하고 갈 길도 멀지만 기존 구조에 들어올 수 없던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참여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실험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평화의 국경은 어디에 새로운 선을 긋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